오늘 리뷰하는 노트북은 에이서의 스위프트 고14 라이젠 피닉스 7840U 16기가 램 모델로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리뷰를 위해서 구독자님께 대여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 평가를 요약하자면 라이젠 7 7840U의 성능을 전부 뽑아낼 수 있고 화면과 키보드 등 노트북의 핵심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진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발열 문제는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걸 제가 굳이 리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라이젠 7840U는 스위프트 엣지 그리고 ROG Ally 리뷰하면서 충분히 그 성능을 살펴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스위프트 엣지가 7840U의 성능을 전부 발휘하지 못했으며 소음 관련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추천할 수 없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같은 7840U를 달고 있는 스위프트 고14를 리뷰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스위프트 고14는 최대 82만원까지 할인을 했던 모델인데 제가 그 할인 기간에 안 샀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정가로 써서 리뷰하기엔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혹시 저한테 이걸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을까 하고 여쭤봤던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스위프트 엣지랑 비교해서 7840U의 성능을 제대로 내냐, 소음이나 발열은 여기에 대한 답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스위프트 고14는 장기간 부하해서 CPU 패키지 전력을 30W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벤치마크와 게임 성능은 ROG Ally와 거의 비등합니다. 하지만 작은 쿨링팬 두 개가 한쪽에 몰려있는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 덱의 온도는 높게 올라갑니다. 벤치마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에이서 성능 모드 26도의 실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부하 유지 시 전력은 43W를 3분간 유지하다가 30W로 떨어져서 안정화되고 CPU의 온도는 100도를 찍고 나서 떨어져 78도로 유지됩니다. 최종 점수는 멀티코어 14000점 이상으로 ROG Ally의 점수와 거의 비슷한 높은 성능을 냅니다. 스위프트 엣지와는 꽤 점수 차이가 있죠. 긱벤치 6 점수는 스위프트 엣지와 비교해서 멀티코어 점수는 확실히 더 높았고 싱글코어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PC마크 점수는 총점 6706점으로 이건 스위프트 엣지랑 거의 같았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7분 9초가 걸렸습니다. 이건 사실 스위프트 엣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0.98 버전에서는 총점 303점이었습니다. 스위프트 엣지보다 45점 정도 더 높은 점수였습니다. 3D 마크에서는 당연하겠지만 ROG Ally와 거의 비슷한 그래픽 점수를 보였습니다. 성능 모드 기준으로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약 2800점이었고 일반 모드로 낮출 경우에는 2600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수치만 보면 스위프트 고와 스위프트 엣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는 더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위프트 고는 배터리 사용 시에도 3D 마크 점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성능은 네이티브 해상도인 2.8K 해상도와 풀 HD 해상도 양쪽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하나 테스트한 게임들의 프레임들을 읊진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ROG Ally와 스위프트 고의 게임 성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야 7840U랑 Z1 익스트림이 사실상 같은 CPU고 장기 유지 가능한 전력도 30W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죠. 물론 게임마다 편차가 꽤 있긴 하지만 17W의 전력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스위프트 엣지 16과 비교하면 프레임이 더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전력과 발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부하 시에 CPU 소비 전력은 30W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CPU 코어 온도는 70도, 내장 GPU의 온도는 75도 정도였습니다. 내부 온도는 막 많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쿨링팬이 키보드 덱의 우측에 몰려있는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 시의 표면 온도는 WASD 키 주변 4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고 히트파이프에 가까운 부분은 50도 이상으로 상당히 뜨겁게 올라갑니다. 이건 뭐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팬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놨을 때 기준 50dB 정도로 다른 울트라북들과 큰 차이는 없고 스위프트 엣지의 부하 시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게임 중 말고 일상 상황에서의 팬 소음은 어떨까요? 제가 스위프트 엣지를 저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평상시에 급발진하는 팬 소음이었는데요. 일반 모드 기준으로 스위프트 고는 스위프트 엣지와 비교해서 팬이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느리고 최대로 돌아가는 팬 속도 역시 더 낮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윈도우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가벼운 작업을 할 때 팬이 돌아가는 빈도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의 질감도 좀 피치가 높은 거슬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허용 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용한 노트북이라고 하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건 스위프트 고14가 엣지보다 훨씬 유지 가능한 전력이 높고 소음 문제도 덜했기 때문에 스위프트 고가 스위프트 엣지보다 쿨링 시스템이 훨씬 더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합판을 열어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두 노트북의 쿨링팬의 크기가 동일했거든요. 쿨링팬의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스위프트 고가 히트파이프의 개수가 하나 더 많고 좀 더 두꺼운가 싶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만한 차이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프트 고14가 더 두꺼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막상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판의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하판의 두께는 제 눈에는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정리하면 스위프트 고14는 엣지보다 성능도 높고 소음 문제도 덜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쿨링 구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의 표현 온도는 높고 팬 소음의 피치도 높은 편입니다. 돌아와서 노트북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고의 디자인은 예전 스위프트 3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알루미늄 바디의 은색 도색은 고급스럽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만든 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얇진 않지만 실제로 들어오면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힌지는 한 손 오픈은 되지 않으나 에르고 리프트 역힌지 구조가 적용되어 있고 힌지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상판과 하판의 강도도 상당히 단단해서 쉽게 눌리지 않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실측치 딱 1.3kg 정도인데 14인치 노트북 중 평범한 무게입니다. 포트 구성은 좋은 편입니다. 좌측에 USB-C 타입 USB4 포트 2개, HDMI 2.1, USB-A 3.2 Gen 1, 우측에 USB-A 하나 더, 이어폰 잭,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키보드는 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키 트래블과 키압도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이며 키보드 덱 자체도 단단한 편이라서 경쾌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터치패드는 크긴 작지만 손가락이 잘 미끄러지는 괜찮은 재질을 갖고 있어서 딱히 쓰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8K 해상도 98Hz 조사율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워낙에 최근에 자주 보이는 디스플레이 스펙이라 아주 특별할 건 없고 3.2K 해상도의 120Hz인 스위프트 엣지보다는 수치상으론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도 실제 사용해봐도 좋은 디스플레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OLED라는 점이 호불호가 갈리고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우글거리게 보인다는 점은 단점이지만요. 측정치는 색 영역은 DCI P3 100%를 만족하며 밝기는 최대 약 400니트 정도입니다.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1.26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커의 품질은 그냥 별로 안 좋은 윈도우 스피커의 전형입니다. 솔직히 노트북 스피커는 스마트폰 스피커보다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있다면 말이죠.
배터리 용량은 65Wh로 14인치 중에서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드 설정,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조건인 밝기 100%,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 연속 시청 시 배터리가 8시간 40분이 가서 스위프트 엣지와 비교해서 훨씬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상시 사용해봐도 배터리가 스위프트 엣지보다는 확실히 더 오래 버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다시 테스트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스펙 스위프트 고14의 현재 정가가 105만원, 그리고 최대 할인 가격은 82만원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가격 기준으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휴대성, 단단한 만듦새, 7840U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는 점, 좋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솔리드한 키보드, 충분한 포트 구성, 좋은 배터리 타임 등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우수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 꼽을 만한 점들은 스위프트 엣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쿨링 구조로 인해 팬 소음의 피치가 높고 평상시에 쿨링팬도 꽤 도는 편이라는 점과 부하 시 노트북 표현 온도가 높은 점, 스피커는 보급형 레벨이라는 점 정도일까요? 특히나 AMD의 공급 문제 때문에 7840U가 달린 노트북 자체를 몇 개 찾아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위프트 고14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외장 그래픽이 달리지 않는 울트라북들 중에서는 그래픽 성능이 독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쓸만한 울트라북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간단한 게임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